지금부터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14페이지부터 같이 풀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1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4와 7분의 2 나누기 6이라는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방법 1과 2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처음에 나오는 이 형태는 같아요. 곧 여기에 있는 대분수를 무엇으로 바꾼다? 맞아요. 가분수로 바꾸는 거는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항상 곱하기, 여기에는 더하기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7, 4, 28에다가 더하기 2 하니까 30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질 거예요. 이 위에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자에 나누기 6이 들어가면서 분수 그대로 써주고 분자에서의 나눗셈의 형태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아예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역수를 곱해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방법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분의 30 나누기 6이 되겠네요. 30 나누기 6은 쉽죠? 네, 5입니다. 6, 5, 30이니까요. 밑에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7분의 30 나누기가 곱하기로 변하고 그리고 6이 6분의 1로 변해야겠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각선으로 어떻게 약분이 되는지를 보면 6과 30은 약분이 돼요. 6으로 약분해 줄 수 있어요. 6으로 나눠주면은 6, 1은 6, 그리고 6, 5, 30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분모는 없어졌고요. 그래서 7분의 그대로 7, 1은 7이 되고요. 위에는 5, 1은 5. 그래서 똑같이 답이 7분의 5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법 2가 굉장히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단순할 때는 방법 1이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처럼 처음에 가분수로 바꿔주는 건 똑같죠? 그래서 방법 1은 먼저 글씨를 써보고 시작을 하자면요. 가분수로 바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분자에서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방법 1이 되겠고요. 방법 2는요. 똑같이 가분수로 먼저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맞아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러면은 방법 1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2와 3분의 2 나누기 4는 가분수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대분수를. 그러면 3분의 분모는 항상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3이 6에다가 더하기 2 하니까 8. 3분의 8 나누기 4가 되고요. 자, 이제 얘를 길게 발을 써주고 3분의 8 나누기 4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8을 4로 나누면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쵸? 이제 방법 2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방법 2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위에 겹치는 부분까지는 똑같이 써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8 우리가 알고 있죠. 나누기를 뭐로 바꾼다? 곱하기로 바꾼다. 4를 뭐로 바꾼다? 4분의 1로 바꾼다. 그래서 8과 4는 서로 대각선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4로 약분해주면 4, 1은 4, 4, 2, 8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3, 1은 3 그리고 이렇게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2가 돼서 결국에는 답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다 풀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과 지금 확인만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풀어왔던 대분수와 자연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런데 보통 대분수의 나눗셈이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다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가분수로 일단 바꿔주고 시작하는 게 편한데 여기 뭔가 굉장히 이상한 혼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번 바르게 계산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나중에 이런 문제를 냈을 때는 그냥 고치기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이유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았다 라고 쓰고 계산을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은 1과 5분의 4 나누기 2는, 자, 1과 5분의 4는 뭐예요? 5분의 5일은 5 더하기 4니까 5분의 9네요. 5분의 9 나누기 2.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풀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왠지 9와 2의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곱셈과 역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5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바뀌고 2는 뒤집혔어요. 그래서 5, 2, 10, 10분의 9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1과 5분의 2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14쪽에서 이제 1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5쪽의 4번 문제 같이 풀어보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는 1번 방법으로 풀고 두 번째 문제는 2번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가분수로 얘를 먼저 바꿔볼게요. 4분의 4, 3, 12 더하기 3이니까 15 나누기 5는 4분의 15 나누기 5는 4분의 15를 5로 나누면 5단 외우면 금방입니다. 5, 3, 15, 4분의 3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역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6과 3분의 2. 이거를 선생님이 한 번 더 썼네요. 다시 3분의 3, 6, 18 더하기 2는 20 곱하기 바로 8분의 1 이렇게 써줬어요. 선생님은 아예 단계를 생략해서 이렇게 해줘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4로 한번 약분을 해봅시다. 4, 2, 8 그리고 4, 5, 2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3, 2, 6분의 5일은 5 그래서 6분의 5가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페인트 세 통으로 벽면 5와 5분의 3m 제곱미터를 칠했습니다. 페인트 한 통으로 칠한 벽면의 넓이는 몇 미터인지 구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5와 5분의 3 나누기 3을 구해라. 이런 말이 되겠고요, 식은. 여기서도 보면은 총 3통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한 통은 얼마를 썼냐라고 한다면 이만큼 3통을 쓴 데에 5와 5분의 3을 칠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해주면 이 네모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옆에다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그냥 우리 편하게 역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역수의 곱셈으로 구해보아요. 5분의 5, 25에다가 더하기 3 하니까 28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3단을 아무리 외워도 28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바로 15분의 28이 됩니다. 15분의 28 굉장히 애매한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나눗셈으로 해볼까요? 자, 15를 2번 곱하면 30입니다. 그래서 뭐야? 한 번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28에서 15를 빼주면 8에서 5 빼면 3, 2에서 1 빼면 1. 야, 굉장히 애매한 나머지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의 답은요, 구해주면, 네, 답은 1과 15분의 13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쓰면서도 찝찝한 수네요. 딱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뭐든 다 실생활에서는 딱 떨어지는 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통으로 칠한 벽면의 넓이는 1과 1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써보세요. 여기에는요, 등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등호로 되어 있죠? 9분의 네모가 1과 3분의 1 나누기 3보다는 작다예요. 작다, 그쵸? 같다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를 먼저 풀어줘야겠네요. 자, 얘는 3분의 3일은 3 더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3, 3은 9, 9분의 4. 아하, 그러면 9분의 네모는 9분의 4보다는 작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수가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일단 4보다 작은 거 3, 2, 1 다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러면은 다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순차적으로 1, 2, 3으로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익힘책을 풀어보았고요. 오늘은 수학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마지막 단원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은 수학책 이제 얼마나 알고 있나요도 풀어보고요. 앞에 있는 도전 수학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나갈 진도들을 쭉 나갔고요. 뒤에 있는 도전 수학이랑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에요. 도전 수학은요, 앞에서 배운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된, 좀 더 까다로운 개념을 다루는 건데요. 한번 같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라는 문제고요. 1번을 보면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라주었더니 1과 5분의 3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와, 일단 문제가 3줄이나 되고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나 나와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뭐 나누기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 수학도 결국에는 국어와 같습니다.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형광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팔찌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매듭실을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줬더니 1과 5분의 8이 남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남은 매듭실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반지 매듭을 만들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팔찌 매듭과 반지 매듭인데요.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네요.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게 결국에는 문제인데 앞에 굉장히 낚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명이 반지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 이게 바로 구하는 것이 되겠어요. 반지 만드는데 그러면 얼마 썼냐 이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다 한번 써보자면요.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일단 팔찌 매듭 만드는 데 쓰이는 4명에게 1과 5분의 2m씩 잘랐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1과 5분의 3이 남았다. 요거 정보 하나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과 5분의 3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과 5분의 3 남은 거를 4명이 또 나눴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나. 이렇게 정보가 우리 알 수 있는 건 이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 이 팔찌 매듭에서 나온 이 정보는 필요가 없죠. 우리 여기 있는 요거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이 4명과 이거는. 그럼 일단은 남은 매듭실이 중요하겠네요. 남은 매듭실이 뭐예요? 1과 5분의 3이 남았고요. 이거를 4명이서 나누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면 바로 풀 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가분수로 바꿔줍시다. 1과 5분의 3. 1과 5분의 3을 바꿔주면요. 5분의 5일은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겠네요. 5분의 8 곱하기 4를 4분의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4랑 8이랑 약분이 되겠네요. 대각선끼리 약분이 되니까요. 그러면 4일은 4, 4, 2, 8, 4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5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반지 매듭을 만드는 데 사용한 매듭실은 5분의 2m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쪽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비교해보세요. 비교할 수 없죠. 지금 우리는 혼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중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은 정보 너무나 많죠. 어떤 거를 사용하지 않았냐면 일단 팔찌 매듭에 관한 정보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은 그 끝의 길이만 알면 되었기 때문에 팔찌 매듭에 관한 정보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연수는 매듭실 4m로 팔찌 매듭 또 나왔어요.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더니 1과 2분의 1m가 남았습니다. 남은 매듭실로 이제 여기서 또 나오네요. 남은 매듭실로 반지 매듭을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팔찌 매듭 1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매듭실 하면서 팔찌였다가 반지였다가 말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 일단은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이 문제를 표현해 볼게요. 매듭실이 총 4m가 있죠? 이 4m는 뭐냐면요. 팔찌 매듭 3개를 만들었어요. 일단 팔찌 매듭 하나, 둘, 3개를 각각, 이거 실이에요. 만든 다음에 1과 2분의 1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매듭실로 이거 만드는 거는 필요가 없고요. 팔찌 매듭 요거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용한 매듭실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반지 매듭 5개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 매듭 3개를 먼저 구한, 총 이 3개를 구한 거가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4m에서 1과 2분의 1m를 일단은 빼주면, 남은 거를 빼주면 이 3개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 빼기 1과 2분의 1을 해주면요. 이게 곧 3개의 팔찌 매듭이 되고요. 그러면 이 3개의 팔찌 매듭은 얼마가 되냐면은 4를 나타내자면요. 2분의 8로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약분하면 4가 되잖아요. 빼기 1과 2분의 1은요. 2분의 1은 2 더하기 1 하니까 3. 그래서 2분의 5가 바로 3개의 팔찌 매듭이 2분의 5가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5 나누기 3 하면은 하나의 팔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해봅시다.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은 이거 역수로 바꿔준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구해주면요. 2, 3은 6분의 5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돌려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나올 거예요. 우리 얼른 풀어보도록 해요.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나눗셈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몫을 구해보세요. 1번은 딱 봐도 딱 5칸으로 나누어지게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요. 1을 5로 나누었다. 이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5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원 3개도요. 이미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각각을 4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3개가 있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림이 없어도 이 식만 보고 바로 분수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을 보고 4분의 1 나누기 3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세요. 우리 이제 사실 그림이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림부터 다시 보자면요. 요만큼이 4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나누기 3을 해준다는 거는 가로에 이렇게 구분선을 더 만들어줘서 3등분을 더해줬어요. 그랬더니 총 몇 칸이 됐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칸 중에 2개 겹치는 이 부분 한 칸이 되었다.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얘가 역수로 되면 3분의 1이 되면서 4, 3, 12분의 1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얘만 포함이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원래 4분의 1이 이만큼이었는데 거기다 3분의 1까지 해서 한 번 더 겹쳐지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이만큼. 그래서 여기만 지금 표시가 된 거였어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7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나누기 8. 우리 쉽게 구해보도록 해요. 6분의 5 곱하기 8분의 1로 해볼게요. 이거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 6, 8에 48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 9분의 14 나누기 4는 9분의 14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내 볼게요.
자, 4단으로 안 되고 2로 나눠줘 봅시다. 14는 2로 나누면 7이고요. 2는 4니까 9이 18분의 7이 됩니다. 더 이상 약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과 7분의 3 나누기 5는 먼저 대분수가 있으면 뭐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가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7은 7 더하기 3은 10. 7분의 10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10과 5가 5로 나누어지면요. 5는 10, 5일은 5. 그래서 7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갈게요. 굉장히 빨리 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자, 23쪽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림이 있다고 절대 쫄면 안 돼요. 아주 쉬운 문제네요. 여러분 누구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리본 3m, 이게 3m예요. 리본 3m를 5명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식이 무엇입니까? 3m를 5이 나누어 가졌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5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5cm이고 넓이가 2분의 25cm,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미 넓이가 나와 있고요. 가로가 나와 있고 요만큼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를 가로로 나눠준다. 2분의 25 나누기 5가 바로 이 네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요. 2분의 25 곱하기 5분의 1. 이야, 아주 깔끔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5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 전화를 껐습니다. 자, 다시 2분의 25 곱하기 5분의 1을 약분을 해주면요. 25가 5로 나눠지고요. 5는 1로 나눠지면서 1은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는 다시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하게 대분수로 나타내주면요. 2와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문제 마지막 오늘 수학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무게가 똑같은 사과 6개가 놓여있는 쟁반의 전체 무게가 2와 5분의 1kg입니다. 그런데 빈 쟁반이 5분의 1이에요. 쟁반만 했을 때는 5분의 2입니다. 그러면은 사과 한 개는 몇 킬로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그러면은 사과만의 넓이, 사과만의 무게, 사과 6개 무게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사과 6개 무게 뭐예요? 전체인 2와 5분의 1에서 빈 쟁반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과 6개만 있는 무게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는요. 가분수를 먼저 바꿔주고 계산을 쉽게 해볼게요. 5분의 5이 10 더하기 1이니까 11 빼기 5분의 2. 5분의 뭐예요? 11 빼기 2니까 9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사과 6개가 아니라 1개의 무게니까요. 사과 전체 무게, 쟁반을 뺀 사과 전체 무게 나누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9 나누기 6을 해주면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5분의 9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3으로 한번 나눠줘 볼까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면은 3, 3은 9, 3, 2는 6 해서 10분의 3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10분의 3kg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자, 모두 다 1단원 하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탐구 수학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나누어줬던 학습지 꾸러미에 있는 그 수학 문제들 중에 어려울 만한 것들을 같이 몇 개만 꼽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